지난 시간에는 영동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네. 심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금강을 따라 내려가는 간이역에 대한 내용이었죠. 네. 대전역에서 경부선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심천역 이야기도 했고요. 네. 또 황간역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 교련복 입고 또 기타 하나 들고 카세트 레코더 하나 들고 비둘기호 기차를 타고 놀러왔던 그런 기억들 있으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황간역은 또 간이역의 형태가 온전히 남아있는 역 건물이고요. 오래된 역사의 정취를 느끼고자 하신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금강을 따라 여기 이렇게 발달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과거의 교통수단으로는 강길을 따라가는 경로가 가장 최단 경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또 가장 빠른 운송수단이 될 수 있겠죠. 백길을 이용한 교통, 그러니까 황포도배나 나룻배 등은 이 무동력이 가능했으니까 에너지도 덜 들 거고요. 네. 또 수운교통이 이것 때문에 사실 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기차역을 만들어서 열차를 이용했을 거고요. 네. 이 강을 따라서 철도가 많이 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대전에서 경부선을 따라 내려가자면 세천역, 옥천역, 이원역, 지탄역을 지나요. 또 영동에 들어가면서 심천역, 각계역, 영동역, 황간역을 지나가고요. 네. 이 추풍역을 넘어가면서 금강위역을 지나 낙동강수계로 넘어가죠. 네. 또 대전에서 경부선을 따라서 서울로 올라가면 회덕역, 신탄진역을 거치고요. 매포역, 부강역을 또 올라가고 금강의 지류하천인 미호천을 올라가면서 내판역, 조치원역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역들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네. 바로 물수자, 내천 또 여울탄자, 갯포자, 강강자 뭐 이런 글자들이 많죠. 모두 물과 관련되어 있군요. 맞습니다. 네. 이 강가에 나란히 난 역이다 보니까 이런 이름들이 붙은 거예요. 지금은 KTX가 생겨서 거의 모든 간이역이 이제 폐역이 되었지만요. 그런데 강을 따라 난 마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역이 생기면 마을 교통이 사실 편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역을 내고자 했겠죠. 실제 역이 있는 마을과 역이 없는 마을의 차는 매우 심해요. 네. 이런 역의 발달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지식을 경험하게 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대도시로 통학이 가능하거나 또 도시로 유학을 보낼 수 있는 형편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도시의 한 칸 새방에서 또 밥을 해먹고 학교를 다니고 또 집에서 아침밥을 먹고 통학열차를 타고 다니거나 어쨌든 가방끈이 길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당시 주로 땅만 파서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든 때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공부시키기가 쉽진 않을 때였죠. 그렇죠. 네. 이렇게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이러한 배움의 과정이 생활사와 연결될 수 있고요. 이런 신지식을 통해서 매우 깨어있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하나 들자면 지탄역이라고 있어요. 네. 대전역에서 세천역을 지나서 옥천에 접어들면 이원역 다음에 있는 금강가의 역인데요. 네. 이 지탄이라는 이름은 여울탄자, 물길 지자, 바로 여울이 물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네. 지탄역. 네. 이름이 예쁘네요. 네. 네. 이 지탄역은 옥천군 지탄리 주변에 원동리, 백지리, 포동리 사람들이 이용하던 간이역이었는데요. 네. 2007년에 KTX가 생기면서 전국에 한 80여 개의 간이역이 폐역사가 되었어요. 폐역 때문에요. 하지만 네.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발행과 노력으로 만 2년 만에 하루 2번 정차하도록 다시 복원을 했죠. 네. 아침에 상행선 1번, 점심 때 하행선 1번 이렇게요. 폐쇄된 역이 복원되기는 참 쉽지 않은 줄로 아는데요.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노력이 사실 대단한 거죠. 네. 지탄역 앞에 가면 논 한가운데에 송덕비가 하나 있어요. 네.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마을에 역을 유치한 사람의 비가 있습니다. 어. 마을 사람들이 열차를 이용하게 해서 마을의 경제와 문화와 역사를 바꾸고자 했던 사람인데요. 네. 바로 그를 기리는 비석이죠. 사실 1960년대 매우 깨어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탄역은 하루 2번 기차가 지나가는데요. 아침 7시 반에 대전 쪽으로 한 번 가고요. 네. 또 점심 1시경에 대전 쪽에서 부산 쪽으로 이렇게 섭니다. 네. 바로 대전 가는 기차이자 대전에서 오는 기차로 보면 되는데요. 네. 제가 직접 지탄역에서 새벽에 기차를 타본 적이 있었어요. 지역 사람들에게 기차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어서 사실 새벽 안개가 끼는 지탄역에서 기차를 네. 기다려봤죠. 역시 선생님 열정도 대단하십니다. 네. 이 기차는 또 어떤 사람들이 타게 되는지 학교 가는 사람들인가요 혹시?
아시다시피 우리의 농촌은 이제 고령화가 심각해서 네. 더 이상 학교를 가는 통학열차를 이용한 학생은 거의 없어요. 네. 그날 제가 갔을 때도 굉장히 큰 보찜을 메고 온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네. 이 보찜에는 마른 약초가 들어있었어요. 이 산에서 나물 해서 빨아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잘게 자른 그런 약초들인데요. 네. 이 대전역 앞에 약재시장이 있어요. 네. 이 약재시장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서 이 거의 보찜을 짊어지고 팔러 오시는 거죠. 네. 허리가 사실 구부정한데 짐이 굉장히 컸어요. 특이한 건 이 지탄역에는 직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인역이란 얘기죠. 네. 직원이 있으면 어르신들 짐을 기차에 이렇게 실는 것을 도와주실 텐데 네. 이 무인역이다 보니까 이 짐을 기차에 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차에 싣고 따라 나오죠. 네. 그리고 기차가 오기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어서 다 기차에 탈 줄 알았는데 정작 기차에 타는 사람은 몇 명 없고 나머지는 짐을 실어주고 가족은 다 집으로 돌아가더라고. 대전역 반짝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내다 팔아서 쥐어지는 쌈짓돈 이런 것들로 사실 평생 동안 자식 교육을 시켰을 거라고요. 네. 다른 동네 같지 않게 열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쌈짓돈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비교적 돈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됐겠죠. 네. 그래서 대전으로 학교 다니는 자식들이 비교적 많았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KTX가 생기면서 열차가 없어진 거예요. 네.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대전시장에 물건을 내다 팔려면 기차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옥천으로 버스를 타고 나가고 다시 또 대전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무엇보다 차비가 왕복 한 6, 7천 원은 좋게 된다는 거죠. 네. 어떤 때는 10,000원 벌러 갔다가 차비로 거의 7, 8천 원을 아이고. 쓰고 나면 헛걸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기차가 폐쇄되고 나서 2년간은 마을 사람들 고통이 정말 심했대요. 네. 무엇보다도 고령화가 심해져서 이 노쇠한 몸을 이끌고 장사를 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컸겠죠. 네. 경제적 고충도 또 상당했고요. 제가 기차를 같이 타서 지탄역에서 같이 탄 할머니 옆에 앉았는데요. 네. 기차를 타자마자 바로 차장이 객차로 들어오더라고요. 네. 차장은 사실 뻔히 동네 사람 얼굴 보듯이 인사를 해요. 누구누구 탔는지. 네. 잘 아시겠죠. 네, 뻔히 아는 거죠. 네. 네. 일일이 차비를 거들어 다니는데 기차표 발권이 사실 자동화돼서 이런 작은 소형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입력을 하면 차표가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고요. 네. 우스운 것은 이 차장님도 연세가 굉장히 지긋한지라 네. 눈이 잘 안 보여서 이 기계창을 읽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한참 기계창을 바라보고 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렇게 더디 가다간 대전역 다 가도록 차표를 못 끊어주겠네요. 하니까 네. 웃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지탄에서 차표를 출력할 때면 어느새 대전쯤에 와닿아요. 네. 근데 어르신들은 정작 지탄역에서 탔지만 그 다음 역에서 탔다고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요? 차비를 아끼려고요. 그것도 또 한 역이라도 아끼시려고. 네. 근데 좀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지탄에서 많은 사람들이 탔건만 지탄에서 발권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탄에 사람이 없다고 여기 폐쇄당하게 된 원인이래요. 진짜 이거 웃지 못할 일이네요. 예. 네. 아유. 그래서 지금도 또 폐쇄당할까 봐 마을 사람들이 거짓말을 절대 안 한대요. 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열차 좀 타고 다니라고 홍보를 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사실 불과 이제 20분도 안 돼서 대전역에 도착을 하는데요. 대전역을 빠져나온 할머니들은 이 보찜을 지고 막 부랴부랴 달려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못 따라갈 정도로요. 네. 이 제 옆에 타신 할머니는 막구러미를 짊어지셨는데 제가 이게 무거워서 사실 열차 선반에다 짐을 올려드리고 내려드리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달림질을 하시나 하고 따라가 봤더니 이 새벽 시장에 목 좋은 자리를 빨리 차지하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네. 아까 대전역의 새벽 시장, 곧 반짝 시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미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이 대전역으로 모였지만 사실 다들 아는 얼굴들인 것처럼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은 대전역 광장에 이 택시 승강장이 길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리가 좀 반짝시장 자리가 바뀌긴 했지만 임시로 열리는 시장이라 적당한 곳에 두 줄로 아침 시장이 열려요. 네. 이 대전 인근의 시골에서 열차를 이용해서 물건을 팔러 나오는 거죠. 할머니가 보찜을 풀자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네. 할머니 보찜 속에는 마도 있고 자두도 있고 이제 지난 봄 이야기인데 네. 네. 큰 매실도 있고요. 참깨도 있고 메주콩도 있고 까죽나물도 한 단 나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것들을 되도록 빨리 팔아치워야 하는 게 관건이더라고요. 왜요?
늦게까지 갖고 있다가는 임시로 앉은 자리라서 곧 쫓겨나기 때문이죠. 네. 이 대전시에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즉 불법으로 장소를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또 대전역에 이 철도 중앙시장 상인들이 또 반대하는 이유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단속을 한다고 해요. 8시경에 사실 이렇게 매우 분주했던 시장은 한 30분만 지나면 어느 정도 고요를 찾아요. 네. 이쯤 되면 이제 더 있을 사람하고 집에 갈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네. 더 있을 사람은 이 자리에서 큰 길 건너서 이제 중앙시장으로 비집고 들어가야 될 거고요. 네. 집으로 갈 사람들은 옥천 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집으로 가는 열차는 오후 1시나 돼야 있어서 사실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네. 집에 가면 또 할 일 태산이고 또 빨리 들어가서 할아버지 점심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마냥 앉아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타니 사람들은 돌아오는 기차 시간이 너무 멀어서 불편하지만 사실 다시 개통시켜준 것만으로도 고마울 따름이죠. 네. 또 아쉬운 가격이라도 팔아치우고 그러는 게 낫고 또 내 물건을 조금 더 마진을 더 올려서 누군가에게 소매로 팔기라도 한다면 뭐 그러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네. 참 여유롭습니다. 네. 마음 쓰시는 것도 그렇고요. 네. 네. 할머니들 하루벌이가 고작 많아야 한 3, 4만 원 할까요? 근데 웃음이 나오는 건 1,000원, 2,000원에 아까는 서로 인사하고 웃던 분들끼리 막 싸우고 언성을 높이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이렇게 싼 가격에서도 흥정만 하고는 비싸다고 안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렇겠죠. 저는 정말 의아했어요. 네. 이 마 한 개가 제가 마트에서 한 8,000원 하는데 네. 마 한 단에 10,000원인 걸 비싸다고 흥정만 하고 안 사시는 거예요. 아유, 또 새벽 시장이니까 또 의뢰이 싸다고 생각하고 더 깎아보려고 했던 것 그런가 같은데. 봐요. 네. 저는 할머니의 열무를 보고서 우리 할머니가 사실 생각났어요. 네. 우리 할머니도 제가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때 할머니 댁에 가면 이렇게 맞바람이 마당 안으로 들어오는 이 소슬대문 그 그늘에 이렇게 멍석을 깔아놓고 열무를 묶으셨거든요. 네. 한 단 한 단 지풀로 묶은 열무를 커다란 그 대야 바구니라고 하죠. 네. 여기다 나란히 이렇게 둘러서 담아서 대전역 앞에 나가서 팔아오셨었어요. 하루는 할머니 따라서 같이 버스를 타고 나갔다가 장사하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정말 심심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할머니는 풀빵도 사주시고 냉주스도 사주시고 그랬지만 사실 사람들 발길이 붐비는 곳에 앉아 있으려니까 정말 심란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적응이 좀 안 되셨겠네요. 네. 어린 또 나이에.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버르신 할머니는 이제 종이돈 몇 장을 또 저한테 주어주기도 했고요. 네. 또 당시 우리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우리 고모하고 삼촌에게 용돈을 주시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뭐 저희 세대는 그런 추억들을 또 다 갖고 있죠. 네. 네. 참 옛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열차에서 제 옆자리에 아까 앉아 계셨던 그 할머니가 이제 다 팔았는데 참깨 하나를 못 팔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에 이 참깨가 8,000원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자꾸 가격이 내려가요. 나중에 5,000원까지 내려갔어요. 네. 아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네. 그러니까 옆자리에 이제 다른 것을 팔고 계신 어르신께서 아유 이거 국산 좋은 참깨 안 사면 후회해요. 후회하면서 네. 뭐 사람들에게 서로 호객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또 서로 도와주시는군요. 동지애죠. 네. 그런데 이제 오가는 사람들은 자꾸 내리려고 흥정만 하지 망설이기만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할머니는 나 안 팔으면 안 팔았지 더 이상은 못해 하시면서 얼굴이 정말 매우 슬퍼 보이셨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셨나요? 네. 제가 6,000원에 갖고 갈게요. 제 배낭 속으로 들어가게 됐죠. 할머니가 이제 옥천 가는 버스를 타려고 이제 저에게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데 갑자기 제게로 오시는 거예요. 이 택시 기사님들이 택시를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분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냉커피 파는 아주머니가 계시거든요. 네. 저를 그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할머니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야 사주고 싶어서 그려. 할머니는 500원을 이 커피 아줌마한테 쥐어주고는 이 아가씨한테 주라가면서 아주 바쁘게 걸어가시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할머니가 사주신 커피 한 잔을 아침도 새벽 기차 타느라고 아침도 안 먹은 빈속에 넣으면서 이렇게 달고 구수한 모닝커피를 또 마셔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아주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날은 정말 저도 아침부터 가슴이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다음은 이제 금강 휴게소를 접어들 텐데요. 네.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을 지나가는 금강 휴게소와 그에 얽힌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릴게요.